네, 이번에 나온 뉴스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 소비 지출. 왜 우리가 이 소비 지출이 중요하냐면은, 소비 지출이. 일단 소비가 조금 더 시청자분님이 어렵게 들릴지는 몰라도 한번 써볼게요. 이 GD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이 이거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GDP는 이게 소비예요. 소비 더하기 I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엑스포트 임포트 X-M. 자, 이게 수입. 자, 요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이 GDP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장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 말은 GDP를 빨리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GDP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니까 소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기업이. 그래서 소비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현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소비 지출이 약하구나. 그럼 경기가 이거 거의 어렵구나. 침체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지출이 많아진다 하면은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평균은 약 마이너스 6.0 정도로 소비 지출이 줄었어요. 종전보다. 근데 소비 지출을 보면은 5분위가 갈수록 여기가 부자라고 보면 돼요. 부자. 여기는 부자고 이쪽에서는 서민들, 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산층이에요. 중간층. 그럼 보면은 부자들의 소비 패턴은 별로 안 줄었죠? 그런데 돈이 중간층부터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소비가 줄었죠.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허리띠 졸라맨다는 거죠.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가 줄어든다면은 GDP는 줄어드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거고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대목인데 그중에서 봤더니 의류, 신발, 교육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락 문화 이런 것들을 확 줄이죠. 그런데 핸드폰, 기타 서비스, 교통비, 보건 이거는 줄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음료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었지만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핵심적으로 줄였는 게 신발이나 옷 사는 거, 그 다음에 교육비, 쓸데없는 교육비 이제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오락 문화, 가정용품, 숙박료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뭐 곡소리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부동산도 당연히 가격대에 대해서 하방 압력, 내려갈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 가계 변화를 봤더니 저소득층이 소비 지출이 더 크게 감소를 했고 생활 필수품 소비만 증가를 했다. 여기죠. 정규직이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바뀌었고 중산층이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산층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봤더니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한다. 무주택 서민이죠. 163만 가구에 공공주택 주거 금융 지원을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공격지원 임대주택을 하겠다. 공공분양을 하겠다.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은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은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수요는 계획, 수요 계획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원 계획이 이렇게 공급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점차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가가 많이 늘어날 거고 주거안정 계획은 역시 계획 나왔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나왔던 거고 수도권 연평균 25만 원 보너스 주택 공급을 하겠다. 연평균 25만 호면 이건 위례 신도시가 4만 호예요. 그런데 25만 호씩 매년 넣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30만 호 상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하겠다. 임대차 신고 의무제도 도입하겠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락 후에 반등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맞았지만은 지나기 전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세미나를 못 하다가 제가 이달 들어오면서 세미나는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접수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15명 내외, 20명 내외만 제가 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예약을 하셔야 그중에서 선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고요. 평일 날은 김남현 팀장이 합니다. 27일 날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김남현 팀장이 하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바꿀 거니까 세미나 많이 예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